흐릿해질수록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엄유진 작가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NS에서 8년째 가족들의 일상을 만화로 그리고 있는 펀자이시튼 작가 엄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엄 작가님이요. 어떤 분인지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웹툰으로 지금 그리시는 작가분이신데요. 작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SNS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그러니까요. 분입니다. 이게 조회수 아니고 구독자 수만 19만 명이고요. 이야,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뭐 책 내시는 건 베스트셀러가 몇 권이시고 엄청난 작가분이십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마당 애청자시라서 한번 나가보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버님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분이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신 거죠. 지금 웹툰을 그리면서 가족의 일상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펀자이시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뜻이 있나요? 이게 좀 즉흥적으로 시작됐는데 펀자이 씨는 제 태국인 남편의 성이고요. 이 만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국제 결혼한 다음에 좀 어려운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 시트콤처럼 각색해서 그렸을 때 붙인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완전히 진짜 한국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툰, 박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툰. 반자이 씨 그러면 베트남 분들은 응웬툰 막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국제 결혼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거 연재 중이신가요? 제가 테마를 정해놓고 그린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일상에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거라서 처음에는 국제 결혼 이야기, 신혼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로 넘어가고 지금은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기억을 잃고 계셔서 그 어머니 이야기와 그 곁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와의 일상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억을 잃어가고 네, 8년 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8년 되신 건데 네. 따님이시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처음에 엄마의 제가 병을 어떻게... 초기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해졌고 당시의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그런 일을 제가 알게 된 건 아니고 언젠가부터 좀 전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하루는 저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강사로 활동하셨는데 핸드폰이 없으셔서 시간 약속 굉장히 철저히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어머니가 안 나타나셨을 때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와 함께 은행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온다고 하셨는데 한참 후에 또 안 오셔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후로도 주차장에 어머니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든지 차를 좀 학교에 놓고 오신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정밀 진단을 받아봤고 그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가님 지금 말씀도 굉장히 담담하게 해주시고 이 웹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쾌하고 씩씩하게 써내려 가셨는데 사실 따님 입장으로서는 엄마가 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담담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뭐 병명을 알았으니까 잘 병과 같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 앞에서 그 이상으로 슬퍼지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좀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서 상실에 관해서 저는 어머니와 좀 독특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그 영국 유학 시절에 카페에서 제가 소지품이 든 가방을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카메라, 지갑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아꼈던 다이어리, 제가 추억을 꼼꼼히 적었던 다이어리가 없어져서 굉장히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메일의 제목이 소설가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일상을 기록한 자료들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분해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소설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머니 특유의 위로의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 약간 막다른 절망감이라는 단어를 그 소설가의 첫걸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나고 특히 그 편집글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문장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알츠하이머병 진단 후 8년 동안 제가 곁에서 어머니를 돌본 줄 알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 어머니가 고비마다 저한테 인생 레슨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진짜 어머님 생각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왜? 아니 저 같으면 진짜 너무 막 슬프고 뭔가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막 무기력해지고 이랬을 그냥 텐데. 위로해줄 수 예.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마다 힘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걸 만화로 기록하기 시작한 건데 특히 지금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머니가 아무런 다른 목적도 없이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 말씀들을 그냥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셨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꼈던 거는 그 인생 레슨이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는 약간 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레슨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걸 싫어하셔서 퀴즈라고 바꿔봤어요. 그래서 퀴즈. 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퀴즈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내가 인생 살면서 많은 질문들, 퀴즈들을 받았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풀었을까? 네,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 퀴즈라고 생각하면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아, 거잖아요. 뭔가 과제가 있고 네네. 푸는 풀어나가는 과정도 뭔가 정식. 좀 네네. 흥미로울 것 같고. 가끔 틀려도 되고. 그렇죠. 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틀리셨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 당시 즐거움을 주신 것 어떻게 같아요. 하셨나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는 진단을 처음 받으셨을 때 오히려 그 전에는 많이 걱정하시고 검사를 좀 거부하고 그러셨는데 막상 진단 받으시니까 되게 담담하셨고 제가 막 엄마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니들은 안 잊어버리는 줄 아니? 뭐 그러면서 당당하게.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강의를 그만두기로 하셨어요. 이제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기억을 잃으면서 사회활동이 좀 어려워지셨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순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않는다면 어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표정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죠. 항상 네모칸 안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네모칸도 좀 부셔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다른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 이야기에는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 날에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계속해서 어머니가 저보다 어려운 퀴즈를 풀고 계셨겠죠. 그 마지막 강의에서 그 학생들 앞에서 만약 제가 깜빡깜빡하는 것이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요? 네, 그때가 학기 말이라서 좀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지는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구가 깜빡깜빡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이제 기억을 네네. 잃어가는 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게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러게요. 마치 제가 그 절망감을 첫걸음으로 연결시켰던 것처럼 그 깜빡거리는 어두운 느낌을 반짝임으로 연결시킨 게 굉장히 좋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예,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어머니는 예. 영상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이 지금 있나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이 좀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람을 살게 어머님의 하는 모습입니다. 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뭐예요?
건망증이야.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어. 맞아. 엄마 요즘 제일 즐거운 건 뭐예요? 그럼 네가 물어볼 땐 너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물어볼 땐 영감님하고 같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좀 유쾌하고 긍정적이신 네네. 게 좀 느껴져요. 원래 훨씬 유쾌하신데 이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약간 좀 슬퍼하실 네, 때였거든요. 네. 그래도 어머니를 쉽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쉬운 일이 되었어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항상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츠하이머병 진단 후 한 3년쯤 됐을 때 좀 형제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던 어머니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을 기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남의 가족 이야기인 것처럼 어머니한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친구에게 전해달래요. 그 가족 안의 불화를 신이 낸 퀴즈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 퀴즈를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풀어내면 전보다 단단해질 거다. 하지만 이 퀴즈를 풀어내지 못하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퀴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딱 바뀌면서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소연과 울부짖음을 일단 멈추고 형제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요양보호사님의 등장은 정말 천군만마 같았습니다. 이게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일들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다음 퀴즈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은 좀 즐거웠던 거는 어떤 해결책이나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막혀 있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화로 그리니까 한 독자분께서 우리도 어머니께 질문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서 SNS에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고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못하셔도 예를 들면 한 독자분께서 제가 오늘 알차지 못한 삶을 살아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알차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명란젓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세요. 스스로 웃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진짜 위로가 되고 웃음도 네네. 나고 그랬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날 수백 개의 질문이 왔는데 답변을 다 하셨고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여쭤봤어요. 엄마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모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당장 얽매여 있는 관점에서 조금 떨어뜨려 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힘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상담하는 게 일반인도 사실 이 상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 그 진단을 받고 난 이후 이렇게 상담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 김경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시는데 이렇게 알츠하이머 계시는 지금 분들이 방금 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삶의 연륜과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어머님께서의 그런 해안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웃고 또 즐겁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좀 상태는 지금은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오기 시작해서 여기 같이 자리하지는 못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통증이나 아픔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환자분도 있지만은 가족분들은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아버님은 더 유쾌하신 분이라서 제가 그 어머니 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 아버지 덕분에
집안의 웃음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반복을 시작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는 날이 됐어요. 그럼 내 가방 어딨지? 가방 어딨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반복해서 대답하다 보면 지치는 시점이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 서방 있잖아. 가방 대신 서방 있어. 가방 쓸모 말고 있는 서방. 거. 네네. 그것도 굉장히 변화구를 던지는 것처럼 다양하게 아버님도 대답해 대단하시다. 이 정도 애드립이면 거의 아버님 개그맨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개그 프로 굉장히 즐겨보시고 막 역할극을 완전 하시고. 사랑꾼이세요, 완전히. 네네. 어머님은 그럼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뭐 아이고 돈도 없는 것만 남았네. 근데 부창부수네. 부창부수야, 부창부수. 근데 그렇게 한 번 같이 웃으시면은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 멈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어머님께서 슬기로우십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도 좀 현찮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진단을 받던 날 그림에 눈물을 처음으로 그렸는데요. 아버지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시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점점 표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밝은 거는 제 힘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밝으시니까 제가 같이 웃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즈음 아버지가 저한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병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이름을 모르고 살 뿐이다. 나는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그 병이랑 잘 지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숙연하게 듣고 또 그날 만화로 그리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힘이 난다,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최근에 그리신 뭐 영상 있으면 한번 소개해 네네. 주시겠어요? 제가 그린 영상이요? 네. 최근에 그린 그 만화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영상이 나오나요? 네. 네. 제가 이걸 읽으면 될까요? 네. 나는 내가 딸인 것을 잊어가는 엄마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의 딸에게 전한다. 붙잡기 위해 시작한 기록이 또렷이 살아가기 위한 기록이 되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는지 못하는지, 내가 그림을 연필로 그리는지 디지털 기기로 그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저 별자리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이야기의 북극성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기의 북극성이 사랑이다. 네, 제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가끔 못 알아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확인도 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확인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만약에 깜빡 잊어버렸을 때 좀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걸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나 딸이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어머니가 편하게 저를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나를 기억하냐 못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왔고 힘들 때 서로를 아껴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는 막 너무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보다 좀 담담한 마음이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번 퀴즈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어려움을 지금 안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퀴즈를 풀어간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두 번째 우리. 강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좀 위로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티본 내용 좀 소개해 네네. 주실까요? 질문이 왔을 어, 거예요. 네. 예. 저희 어머님도 치매인데요. 네, 저도 끝까지 어머니를 집에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는 순간들이 꽤 많은데요. 작가님은 그런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저는 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감정들을 그림으로 많이 시각화하는데 되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파도를 그려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또 멀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련이라는 게 잠깐 와도 그게 완전히 저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파도에 좀 빠져서 숨이 막힐 때도 있긴 하지만 그 파도를 잘 타면은 예상치 못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파도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고요. 네. 본인만의 그리고- 그런 해소 네.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참 큰 울림을 줬던 두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